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의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처음 배우는 통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집단과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모집단, 그리고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집단과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찌개나 국을 이제 끓이게 되면 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바로 뭐냐면 간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저나 국자를 가지고 조금의 국물을 떠가지고 이제 간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국물이 싱겁다라면 그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게 되는데, 어디에 넣게 되냐면 그 냄비나 찌개, 국이나 찌개 끓고 있는 그 그릇에 더 우리가 간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 간을 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맛을 보는 대상, 즉 전체 찌개, 또 전체 국이 되는데요. 이때 그 전체 찌개나 국과 같은 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뜨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표본 혹은 이제 샘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모집단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맛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맛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 그리고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의 종류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건 이제 우리가 통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맛을 연구해서 이런 맛들 갖다가 뭐 단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 통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도 이런 그 맛의 특성처럼 뭘 연구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데이터 특성은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심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심치. 두 번째는 그러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면 일정한 형태의 산포를 띄게 돼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뭐 희수성 같은 모양, 희수성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일정한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3가지 중심치, 산포, 모양이라는 3가지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모집단에 대한 중심치, 산포, 모양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별들을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체 우주에는 몇 개 정도의 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한한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유한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한 경우 그리고 유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 어느 공정에서 이제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로트를 구성합니다. 로트. 그럼 대개는 우리가 이 로트에 대해서 뭘 하냐면 그 조사를 하는데, 대개는 이 로트 전체에 대해서 전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얘는 로트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취한 것이 바로 이제 샘플이 되겠죠. 하지만 이 로트라고 하는 것도 그날 생산한 전체,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로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로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로트들 중에 만약에 한 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전체 생산 중에서 한 개 로트를 내가 추출해가지고 이 전체를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날 생산한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분석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로트는 샘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 모집단 로트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무한계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이렇게 우리가 노트처럼 이렇게 유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루에 생산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 측정을 했다. 그럼 하루 생산한 전체 데이터니까 이걸 우리가 모집단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역시 보기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생산한 전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끝날 것이라면 그 하루 생산한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할 전체의 제품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하루 생산한 것이 그 앞으로 생산할 굉장히 많은 날이 있게 되는데 그 많은 날 중에 하루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우리가 샘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지는 것처럼 알고자 하는 그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객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측 지집합.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한한 경우 또는 유한한 경우 나눌 수 있겠죠. 유한한 경우라면 딱 얻을 수 있겠지만 무한한 경우는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우리가 뭘 알려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앞에서 데이터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을 우리가 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는 이제 표본이 있는데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일부로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 관측 또는 측정을 통해서 얻은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샘플로부터 얻은 정보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statistic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샘플의 데이터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라고 했고 샘플의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 당연히 다겠죠. 이 모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쓰는 것처럼 population 파라메타라고 쓰고 통계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을 population 파라메타 이렇게 친절하게 풀네임으로 다 써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실제로 많은 그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population이라는 말을 빼고 대개는 그냥 파라메타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에 있는 파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통계 관련된 이런 자료 또는 데이터 관련된 자료를 할 때 파라메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혹시 퍼플레이션 파라메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태티스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파라메타 또는 스태티스틱 이런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이런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어느 경우는 파라메타, 어떤 경우는 스태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인 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때는 지금 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시그마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을 메는 거고 이제 시그마라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면체를 메는 거고 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들끼리의 상관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로를 모 상관계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흔히 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샘플들에 대한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X, S 또는 X,
또는 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은 표본의 표준변차가 되는 거고, X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샘플들의 평균이 되겠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본을 이용해서 구한 상관계수, 그래서 이제 표본 상관계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와 그 통계량이라는 것은 이제 부른 이름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모수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통계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로마체라고 부르죠. 알파벳 로마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한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다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뮤와 시그마 같은 또는 로와 같은 이런 모수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노운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뮤가 얼마인지 시그마 얼마인지 또는 로가 얼마인지를 알고는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는 싶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샘플을 취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통계량들을 구해서 이러한 모수를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x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뮤 이렇게 꺽쇠 이퀄 x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거를 꺽쇠라고 읽지 않고 이걸 뭐라 했냐면 이것을 햇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꽃갈 모자를 쓴 것 같다. 그래서 햇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뮤 햇 이퀄 x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뮤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x바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언노우니까 얘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s를 사용할 테고, 마찬가지로 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얘를 추정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이 r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모수와 그리고 통계량 뭐 이런 걸 여러분들과 배웠는데,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통계학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본 오차.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할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표본 오차와 표준 오차,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이제 표본 오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샘플링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수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구한 값이라 그랬고, 실제로 이제 통계량이라는 것은 샘플을 가지고 구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고 일부만 취해서 샘플을 취했다라면 실제 그 샘플의 값이 모집단의 값하고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 박스 쪽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1, 2, 3, 4, 5라는 5개의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5개 데이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5개 데이터의 평균값은 3이 될 테니까 뮤는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샘플을 우리가 2개를 취했어. 자, 샘플을 2개 취해가지고 만약에 그 2개 값이 2라고 만약에 2가 얻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1과 2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값은 뭐가 되냐면 1점, 평균이 1.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뮤는 3인데 샘플을 통해서 얻은 값은 1.5니까 차이가 있죠. 바로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표본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를 샘플링 에러로 부르는데, 이 샘플링 에러의 정의는 어떻게 부르냐면 바로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수를 표현할 때는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표현한다는데, 센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그리스 문자 중에 하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것을 뮤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시그마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로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좀 전에 제가 썼던 예로 딴다면 얘가 뮤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세타의 햇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수를 우리가
추정한 값, 그래서 추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예를 든 것으로 따진다면 x바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 모수하고 샘플을 통해서 구한 통계량과의 이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샘플링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통계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모수를 우리가 추정을 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추정량 또는 추정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 이것을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 에러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 모수와 그 샘플을 통해서 얻은 그 추정값 사이의 차이, 이걸 우리가 표본 오차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오차가 이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뭐냐,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샘플을 취해서 뭔가를 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샘플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항상 이렇게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 통계량, 즉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식을 보시면 여기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뮤를 추정하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이 x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x바를 우리가 비록 사용을 하지만 이 값이 뮤하고 같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쓰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가 그 구한 추정량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수가 딱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라면 이때 이 x바를 갖다가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추정량. 자, 이걸 영어로는 unbiased estimator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간혹 이렇게 이 그 통계량 또는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값을 주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수가 딱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렌즈라고 하는 값도 있고,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표준문자가 있는데, 이런 이런 렌즈에 대해서 기대값을 딱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렌즈가 일종의 산폴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산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그마니까 이 시그마가 딱 나오기 기대하지만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렌즈라고 하는 이런 추정량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약간의 우수리가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우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D2 같은 우수리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렌즈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이 시그마 앞에 이렇게 우수리가 붙는데, 이 우수리가 일종의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리를 없애면 우리가 이제 불편 추정이 되니까 이 우수리를 갖다가 이 앞쪽에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D2를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추정량을 갖다가 불편 추정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이 D2라고 하는 것이 상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unbiased constant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차 같은 경우도 얘가 딱 우리가 시그마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그마 S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시그마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S에 대해서 이제 C4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시그마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4도 우리가 불편화 상수다, unbiased constan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D2와 이제 C4 같은 이런 불편화 상수 같은 것은 우리가 그 SPC 같은 뭐 공정률 분석이라든가 실험계획법에서 이런 D2와 S4 같은 것들이 흔히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런 D2와 S4 같은 불편화 상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이런 추정량을 사용을 하지만 그 추정량이 우리가 원하는 모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값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딱 떨어지도록 하는 그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적절한 불편화 상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에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샘플링 에러, 이제 표본 오차고,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수하고 실제 샘플을 통해서 구한 추정량 사이의 차이, 자, 이걸 표본 오차다, 샘플링 에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배울 용어가 사실 이제 표준 오차입니다. 근데 이 표준 오차는 이제 표본 오차하고 헷갈리기보다는 이거는 표준 편차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다르다. 그래서 먼저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yes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와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표준 오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로트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두 개씩 만약에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샘플을 두 개 취하면 어떤 경우는 1과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과 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와 5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1과 2가 나오는 경우는 평균이 1.5가 되겠고 렌즈는 1이 됩니다. 자, 1과 3이 추출이 된다면 평균은 2가 되겠고 렌즈는 2가 되겠고 2와 5가 추출된다면 그 평균은 2.5가 되겠고 렌즈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샘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이 X바라고 하는 것과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통계량이라고 불렀는데 이 통계량이라는 값이 어떤 샘플이 뽑혔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5개 모집단 안에 있는 5개 데이터의 평균 3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어떤 샘플을 뽑았냐에 따라서 평균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대개는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통계량이라는 것은 샘플에 따라서 통계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 통계량들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통계량도 산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계량의 종류가 많죠. X바도 통계량이고 R도 통계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할 때 우리가 X바의 표준 오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시그마를 써주고 X바 그래서 X바에 대한 시그마다 그래서 이건 X바의 표준 오차다 이렇게 쓰고 만약 렌즈 값에 대한 그 표준 오차를 쓸 때는 이렇게 시그마를 써주고 렌즈를 나타내는 R 값을 첨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통계량의 표준 오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통계량 기호를 같이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량은 우리가 샘플이 뭐냐에 따라서 통계량 값이 달라지니까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구나. 그런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를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샘플을 뽑았을 때 이 샘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산포 그 샘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산포, 그 샘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산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 편차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편차가 구해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편차가 구해질 거고 여기도 어떤 표준 편차가 구해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샘플을 얻었을 때 그 샘플 안에 들어있는 값들의 산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과 용어를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는 표본 오차,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 그리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표준 편차는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많이 쓰는 것이지만 표본 오차와 표준 오차는 잘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히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통계량을 이용해서 대개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할 때 항상 뭐냐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수와 실제 샘플을 통해서 얻은 추정량 사이에는 오차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0% 정확할 수는 없다. 다만 샘플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량이라는 것은 샘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표준 오차는 어떤 통계량이든 다 산포를 갖기 때문에 어떤 통계량의 표준 오차인지를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써주고 아래 첨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통계량이 무엇인지를 아래쪽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그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용어는 뭐 그렇게 그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그 용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우리가 이제 모수라든가 그러니까 통계량 같은 용어, 그리고 이런 그 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픽셀 값을 갖지만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포를 갖는다. 그래서 통계량이 갖는 산포의 크기를 우리가 흔히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스탠다라. 그리고 우리가 그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수라고 부르는데, 이 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 문자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취해서 통계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hat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한다. 그래서 mu hat equal x바, 뭐 sigma hat equal s 이런 기호로 표시한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면 그 뒤쪽에서 우리가 다루는 많은 내용들을 이런 간략한 기호로 또는 용어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